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올해 0.25%포인트씩 2번 인하하겠다는 예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범죄자와 위험인물에 대한 추방은 행정부의 의무라며 이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디오도르 추앙 판사는 도우지팀이 대외원조 개발처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소셜연금 등 각종 베네핏을 지역사무소에 직접 나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중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올해 0.25%포인트씩 2번 인하하겠다는 예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이민, 감세,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물가는 0.3%포인트 더 오르고 경제 성장은 0.4%포인트 더 냉각될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올해 2번 금리 인하 횟수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와 이민, 감세 정책 등의 여파로 12월 전망치에 비해 물가는 0.3포인트 더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연준은 수정 전망했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Looking ahead, the new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gnificant policy changes in 4 distinct areas: trade,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ion.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3월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4.25 내지 4.50%에서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던 올해 한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0.25포인트씩 2번 인하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성장은 더 냉각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이민, 감세,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준은 관세와 이민,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사태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수정 전망한 물가지수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올 연말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12월에 2.5%보다 0.3포인트 더 올라갈 것으로 잡은 것이어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올 연말 1.7%에 불과할 것으로 연준은 낮춰잡았습니다. 12월 전망보다 0.4포인트나 냉각될 것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트럼프 관세가 잇따라 부과되면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일부 반영된 다음에는 수익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올 연말 3.9%, 내년 말 3.4%로 12월과 같게 유지해 인하 횟수도 올해 2번, 내년에도 2번, 후년에는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외국인 범죄자와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이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체포 추방 작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는 이민과의 전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장까지 비난 성명을 발표한 법적 투쟁과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되 행정조치는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법원 명령에 불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저항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Because we all know that, and that was I outrageous. never did defy a court order. And you wouldn't in the future. No, you can't do that. However, we have bad judges. We have very bad judges. And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지법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극히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하는 사법 절차가 있는데도 판사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데 따라 한발 물러선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의무라며 범죄자들과 위험인물 등에 대한 추방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job of getting people out of our country that are murderers, that are absolutely the worst people, the drug lords. They're making millions of dollars destroying people's lives, killing people. And that's a presidential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227년 된 1798년의 적대국 외국인법과 73년 된 1952년의 이민법을 총동원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년 걸리는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5일 적대국 외국인법을 첫 발동한 날 외국인 261명을 악명 높은 엘살바도로 추방했는데 그중에 137명은 이 법에 적용된 베네수엘라 갱단원 등이었고 101명은 1952년 이민법상의 타이틀 8에 따른 신속 추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갱단은 투렌데아라구와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 등 위험인물들은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227년 전 법률로 전시 때에만 3번 발동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4번째로 적용했고 1952년 이민법상의 타이틀 8을 이용해 신속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두 가지 법률을 발동해 적용하면 불법 체류자들과 형사 범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 난민망명 신청자,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까지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법률에 적용되는 공공안전에 위험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험인물들로 분류되면 일시 구금되고 있다가 합법 비자나 그린카드까지 박탈당하고 신속 추방됩니다. 추방과 공포 전략을 상기시킨 듯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영상에 직접 등장해 무책임한 전임 행정부 시절 CBP-1 앱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100만 명의 외국인들은 자신의 행정부에서 바꾼 CBP 홈 앱을 다운받아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떠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시절 난민망명을 신청하거나 TPS 임시보호 신분 등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4년간 580만 명을 향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수 있으나 미국에 머물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머스크 도우지 팀의 연방 공무원 감원 조치에서 USAID 대외 원조 개발처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국무부로 이관해 USAID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우지 팀의 연방 감축 시도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공무원 무더기 해고와 연방기관 폐쇄 시도 등이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민주당주들의 연방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디오도르 추앙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팀이 USAID 대외 원조 개발처를 폐지하려 시도한 것은 여러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추앙 판사는 일론 머스크는 다른 강요들처럼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고도 연방정부 기관 폐쇄를 주도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럴 권한을 갖는 정부 고위관리의 경우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상 임명조항을 어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주황 판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USAID를 국무부에 흡수 통합시키고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이 원조와 계약을 대부분 취소한 대목을 들어 명백한 위헌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은 3월 10일 X에 올린 글에서 USAID의 무상 원조인 그랜트와 민간업자들과 맺은 계약들 가운데 83%를 취소했다고 공표하며 수십 년간 아무도 해오지 못한 개혁 작업을 일론 머스크와 도우지 팀이 해내고 있다며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주황 판사는 이를 두고 루비오 국방장관이 헌법으로 부여받은 장관 권한을 머스크에게 부당하게 넘긴 것이어서 명백한 위헌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과 연방기관 대규모 감축 시도는 관련자들의 집단 소송과 연방 법원들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대로 머스크가 해고했던 수습 연방 공무원 2만 4천 명을 일단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도우지 팀이 부적절한 지급으로 예산을 삭감해 절약분으로 삼으려는 각종 감축 계획이 실제로는 부풀려진 숫자들이 많다며 2조 달러 삭감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우지 팀에서 일하고 있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은 슈퍼 IQ로 이상한 숫자를 잘 포착해내지만 실제와는 다른 데다가 현장 확인 없이 공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우지 팀의 젊은 조사원들은 IRS의 납세자 정보, 사회보장국의 개인정보, 재무부의 연방지불 명세서 등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하려다가 소송에 걸려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연방공무원 무더기 해고와 자금 지원 동결 등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번 이상 패소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한 해 400만 명 이상이 신청하는 소셜연금 등 각종 베네핏을 지역 사무소에 직접 나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국 직원들 7천 명 이상을 감원하고 50곳의 지역 사무소들을 폐쇄하려는 가운데 변경해 상당한 불편과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사기 신청을 막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신청을 중단하고 지역 사무소에 직접 나와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한 해 440만 명이 신청한 소셜연금을 비롯한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전화나 온라인은 안 되고 지역 사무소에 예약을 하고 직접 출두해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에 앞서 지역 사무소에서 직접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는 제도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 등 베네핏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새로 영주권이나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에도 온라인이나 전화 대신에 직접 지역 사무소에 나가 요청해야 합니다. 예약은 전화로만 할 수 있어 예약 일정 잡기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국의 이번 조치는 7천 명을 감원하고 지역사무소 50곳을 폐쇄한 시점에 변경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지연 사태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전체 직원 6만 명 가운데 절반인 3만 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이어서 소셜연금 베네핏 신청과 처리, 지급 등이 악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명된 리랜드 두덱 사회보장국 국장대행은 사회보장연금 등 베네핏을 사기 신청하고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덱 국장대행은 다만 인력 감축과 지역사무소 축소의 시기에 직접 신청 제도가 시작돼 심각한 불편이나 지연이 나타나면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트럼프 머스크 팀으로부터 사기 신청과 사기 지불, 부적절한 지급 등이 만연한 부처로 지적받고 대대적인 인력과 기구 감축에 주 타겟이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여기에 계산 잘못으로 한 해 100만 명 안팎에게 과다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면서 거액을 한꺼번에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일시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달 지급해온 연금을 다 갚을 때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과다 지급분 환수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매달 연금액의 10%까지만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예전으로 돌아가 한꺼번에 100% 환수하게 될 것으로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연금이나 현금 보조금보다 눈에 띄게 많은 금액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입금됐을 경우 이를 공돈으로 여기고 썼다가는 한꺼번에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공경에 처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사회보장국의 오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연금이나 현금 보조금이 입금됐더라도 쓰지 말고 있다가 환수 통지를 받으면 반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중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중학교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와 펠팩스 카운티 교육청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중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등교 시간 변화에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의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학군의 중학교는 오전 7시 반부터 시작하고 2023년 9월부터 중학교 연령 아이들에게 추가 수면의 이점을 언급하면서 중학교 등교 시간을 늦춰 수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지난달 학교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는 중학교 수업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 40분 사이에 시작하는 것을 제안했고 6가지 하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하위 항목 중 하나는 초등학교 시작 시간을 30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한 학부모는 워싱턴 탑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부가 둘 다 연방정부에서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말하며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아이들의 등교 전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오전 9시에서 9시 50분 사이에 등교하고 중학교는 오전 8시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교통 관계자는 학교 등교 시스템이 부모들의 출근 시간과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진행되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하교 시간도 늦어지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과 스포츠 같은 활동들이 시간 지연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데 합리적이기보다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교장들도 중학교 등교 시간 변경 사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심각한 과제를 떠안고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중학교 등교 시간 조정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과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시행되기까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교 시간이나 변경되는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